전산 세무 2급 42회 일반 전표 문제. 영업부서의 난방용 유류대를 35만원, 그리고 공장 작업실 난방용 유류대를 72만원, 74만원 보통예금으로 이체해서 지급합니다.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죠. 그럼 보통예금을 이체해서 지급하면 보통예금을 지급한 거잖아요. 그럼 보통예금을 지급하면 보통예금은 나가겠죠. 지급하면 나간 거 대변, 자산의 감소죠. 그리고 차변에는 자, 영업부서 난방용 유류대, 영업부서 난방용 유류대와 공장 작업실의 난방용 유류대 둘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공장에서 발생하는 유류대와 본사 사무직에서 발생하는 유류대를 구분을 하죠. 그래서 냉난방비, 가스요금, 수도요금, 전기요금. 회사의 냉난방비, 가스요금, 수도요금, 전기요금. 요게 본사 사무직은 한 가지 계정 과목을 쓴다고요. 뭐라고요? 수도, 광열, 비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요. 수도, 광열, 비라는 계정 과목을. 수도, 광열, 비. 근데 같은 상황이 발생해도 냉방비, 난방비, 가스요금, 수도요금, 전기요금 중 우선 생산직은요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냉난방비, 가스요금, 수도요금. 생산직은 얘는 뭐지? 가가 왜 생길까? 생산직은 이 계정을 우선 공장, 생산직, 얘네들 뭐라고 처리한다고요? 가스, 수도료. 가스, 수도료라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그리고 전기요금은 따로 떼서 전기요금은 500번대 전력비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냉난방비, 가스요금, 수도요금, 전기요금은 수도, 광열비. 공장의 냉난방비, 가스요금, 수도요금은 가스, 수도료. 만약에 공장의 전기요금이었다라고 하면 어떤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고요? 전력비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고요. 전력비. 비용의 발생은 차변.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이체했으니까 대변에는 보통예금이 됩니다. 2번. 미국 뉴욕은행으로부터 금년 1월 10일 차입한 단기차입금 $10,000에 대해서 원화를 외화로 환전해서 상환했다. 상환 당시 환율은 1달러당 1,200원. 차입 당시 거래 내역 조회하래요. 그때 차입 당시 거래 내역은 단기 차입금이 1,3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럼 차입 당시의 거래 회계 처리를 보면 차입 당시는 이렇게 처리했을 거라고요. 보통 예금으로 돈 빌렸다라고 할게요. 차입 당시. 차입 당시에는 보통 예금으로 돈을 빌리면 보통 예금이 들어오겠죠. 보통 예금. 이 시점에는 단기 차입금이 지금 거래 내역이 1,300이니까 $10,000잖아요. 아마 1,300원이었을 거예요. 달러당. 그래서 보통 예금으로 1,300만 원이 들어온 거죠. 들어온 거 자산의 증가 차변이죠. 그리고 이거 1년 이내 상환할 거예요. 1년 이내 상환하면 무슨 차입금? 단기 차입금 부채 증가는 대변입니다. 1년 이후에 상환할 거예요. 그러면 단기 차입금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장기 차입금이라고 하죠. 1년 이내 상환할 거면 단기 차입금, 유동부채고요. 1년 이후에 상환할 거면 장기 차입금, 비유동부채입니다. 단기 차입금은 1년 이내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유동부채고요. 장기 차입금은 1년 이후에 상환하기 때문에 비유동부채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단기 차입금 10,000달러에 대해서라고 나왔죠. 그죠? 그럼 얘는 단기 차입금 1,300만 원이었을 거예요. 이 단기 차입금 10,000달러를 상환하게 되면 대변에 있던 단기 차입금 부채가 1,300 있었잖아요. 상환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날려줘야지, 없애야지, 그치? 근데 봐봐, 이렇게 없애는 게 아니잖아요. 단기 차입금 없애려면 부채는 대변에 있고요. 부채를 감소시키려면 어느 쪽으로 분개해요? 차변으로 분개하죠?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치? 대변에 있던 단기 차입금을 차변에 갖다 쓴다고. 그러면 대변에 있던 단기 차입금을 차변에 갖다 쓰면 부채의 감소가 됩니다. 이러면서 얼마를 지급할 거냐? 10,000달러를 지급할 거예요. 10,000달러, 이때 상환 당시 환율은 달러당 1,200입니다. 그럼 10,000달러 곱하기 달러당 1,200이 되겠죠. 그럼 합치면 얼마예요? 1,200인데 여기 사실은 10,000달러에 대해서 원화를 외화로 환전해서 상환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환과 관련해서 뭘로 상환했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꿀게요. 현금으로 상환하였다. 그러면 1,200만큼 현금을 지불하는 거죠. 근데 단기 차입금은 1,300짜리인데 현금으로 1,200만 줬어요. 그러면 외화 채권 채무를 상환하면서 환율 변동에 따라서 이익이 발생합니다.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고요. 계정 과목은 뭘 쓴다고요? 외환차익. 기중에는 외환차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요. 단기 차입금을 상환하면서 대변에 있던 단기 차입금이죠. 그죠? 부채는 대변에 있잖아. 이렇게 대변에 있던 단기 차입금을 상환한단 말이야. 그럼 부채가 감소해야 돼요. 그럼 부채 감소는 아까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장부에 있던 대변의 단기 차입금을 감소시킨다. 부채의 증가는 대변, 부채의 감소는 차변이라고요. 이렇게 단기 차입금 장부상 1,300을 상환하면서 우리는 10,000달러를 환율 상환 당시 시점 1,200원으로 줘야 돼요. 현금 1,200만 원을 지불한다고요. 그럼 이게 단기 차입금 부채를 1,300만 원 상환하면서 갚아야 될 게 1,300이었는데 환율 변동에 따라서 1,200만 줬죠? 그러면 1,300짜리를 1,200만 원 주고 갚은 꼴이 되죠? 그죠? 그러면 100만큼 회사는 이익이 납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외환차익이라고 한다고. 외환차익. 거꾸로 단기 차입금이 지금 1,300인데 단기 차입금 대변에 있던 단기 차입금 장부상 금액은 똑같겠죠. 1,300. 단기 차입금은 부채니까 뭐 해줘야 돼요? 거래처 뉴욕 은행 걸어줘야죠. 이렇게. 그리고 대변에 현금으로 이때 당시 상환 당시 환율이 만약에 1달러당 1,200이 아니라 1달러당 1,400이라고 가정하면요. 1달러당 1,400이라고 가정하면 대변에 현금으로 얼마 주는 거예요? 현금 1,400만 원 준다고요. 그럼 이번에는 단기 차입금을 1,300짜리를 상환하면서 1,400 줬죠. 그죠? 부채를 1,300만 원짜리 상환하면서 현금으로 1,400 줬단 말이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야. 기중에 뭐라고 한다고? 얘는 외환차손이라고 한다고요. 외환차손. 기중에는 외화채권 채무 상환으로 발생하는 계정 과목은 외환차익 대변에 외환차익 차변에 외환차손. 환차익 수익은 대변에 분개되고요. 그죠? 환차익 수익은
대변에 분계되죠. 이제 수익은 대변에 분계되고요. 환차손은 비용이에요. 비용은 차변에 분계되죠. 그죠? 외환차익, 외환차손입니다. 외환차익은 대변에 분계되고 외환차손은 차변에 분계돼요. 환차익, 환차손. 자, 3번. 유가증권에 대해서 중간 배당이 결정돼서요. 150만큼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답니다. 자,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다라고 하면 우리 회사의 보통 예금은 들어온 거죠. 들어온 거 차변, 자산의 증가죠. 그죠? 자산의 증가, 차변. 들어온 거 차변. 그리고 배당 받은 거예요. 이때 배당은 현금 배당 받으면 뭐라고 처리한다고요? 배당금 수익이라고 처리하는 거예요. 배당금 수익. 여기 중간 배당 받았다라고 해서 이 계정 과목 쓰면 안 된다고요. 대변에 현금 배당 받으면 보통 예금 받으면 보통 예금 뭐 현금이지 뭐 그지? 자, 대변에 배당금 수익 쓴다고. 배당금 수익. 배당금 수익 여기 잘 내려오면 돼요. 여기 이렇게 배당금 수익 처리하면 되는데 오다 보면 얘를 만난단 말이야. 얘를. 그러니까 오다가 밑으로 내려오다가 배당금 수익이라고 생각하고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를 만나. 그럼 오, 아싸, 중간 배당금. 여기 중간 배당이래. 중간 배당. 그러니까 쌤이 분명히 현금 배당 받으면 배당금 수익이라고 처리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보통 예금이야. 그래? 현금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더 왠지 끌려. 그지? 얘가 왠지 끌려. 중간 배당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분계를 이렇게 하는 거지. 차변에는 보통 예금 150만 원. 대변에는 배당금인데 무슨 배당이라고 쓴다고요? 아이씨. 아니. 배당. 배당금 이거 쓰면 되는데 여기 와서 삽질한다고. 중간 배당금 이렇게. 중간 배당금은요. 중간 배당을 하는 회사에서 이익을 감소시키는 이익잉여금의 차감 계정 과목이에요. 전산회계에서는 중간 배당 회계 처리가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당 받으면 무조건 뭐라고 처리한다고요? 현금 배당 받으면 배당금 수익으로 처리하는 거야. 현금 배당 받으면 대변에 배당금 수익이라고 처리한다고요. 배당금 수익은 대변이죠. 수익은 대변이죠. 대변에 있는 거야. 그리고 제일 어려워하는 분계 중에 4번하고 5번을 이제 많이들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 5번 같은 문제는 제가 나중에 뭐 계속해서 풀어드리겠지만 여기 보면 한 대여섯 문제는 나와. 5번 같은 문제가. 물론 4번 같은 문제도 되게 많이 나오죠. 자, 아무튼 유상증자를 위해서 신주 1000주를 한 주당 12,000원에 발행하고 여기까지 끊자고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만 볼까? 유상증자라는 건 주식을 발행하고 이제 돈을 받는 거야. 그리고 신주를 1000주, 액면가 10,000원입니다.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에 자본금을 액만큼을 자본금이라고 처리하죠. 그래서 자본금은 발행 주식 총수 곱하기 주당 액면가액만큼 처리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주당 12,000원에 발행하고 대금은 전액 당좌 예입하였으며
당좌예입했다는 건 당좌예금에 입금했다라는 거죠. 1000주 곱하기 주당 12,000원이야. 그럼 1000주 곱하기 주당 12,000원이면 1200만 원이야. 1200만큼 당좌예금에 입금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에 액면가액만큼 자본금으로 처리한다라고 했죠. 이렇게 자본금. 그러면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신주 발행비가 없다라고 한다면요. 나머지 금액이 뭐가 되는 거냐면요. 200만큼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면 돼요. 200만큼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뭐가 발생했냐면 주식 발행과 관련해서 법무사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이 있어요. 법무사 수수료. 우선 주식 발행과 관련해 들어가는 비용을 주식 발행 재비용이라고 불러요. 주식 발행 재비용은 절대 비용 처리하지 않는다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주식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야. 주식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 자, 주식을 대변의 자본금 액면가액으로 처리하는 거 얘는 고정이야. 얘는 발행 주식 총수 곱하기 주당 액면가액이라고. 그리고 차변에 얘가 액면가액이고요. 돈 들어오지 얘가 원칙적으로 발행가액이에요. 얘는 지금 액면가액이라고 써 있으니까 얘가 발행가액이라고 원칙적으로 발행가액. 그런데 그럼 봐봐요. 얘가 발행가액이고 얘가 액면가액이잖아. 1200이 발행가액이고 그리고 액면가액은 1000만 원이에요. 액면가액보다 발행가액이 더 크죠. 그러면 주식은 할증 발행되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 나는 금액을 2천만큼을 원래는 여기를 2천만큼을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면 돼. 요 차이를 발행 금액과 액면 금액의 차이 있죠? 요 차이. 발행 금액이 더 크잖아. 그러면 원래는 대변에 200만큼이 뭐가 된다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된다고. 여기가 200이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의 증가는 차변 대변. 자본의 증가는 대변이죠. 그죠? 재무상태표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와 자본을 표시하잖아. 자본의 증가는 어느 쪽이라고요? 대변이라고. 그래서 자본 5가지 중에 자본잉여금에 해당하죠. 주발초는. 그지? 자본잉여금 3가지 기억하라고 했던 거 한번 할까? 자본잉여금 뭐요? 주식이 감자다.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요게 자본잉여금이었죠. 그래서 회사는 주식을 발행하면 액면 금액과 발행 금액의 차이 중 발행 금액이 더 크잖아요. 큰 만큼 차이 나는 걸 뭐라고 처리한다고요? 원래는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200만큼 처리한다고. 이렇게 주발초가 200이 돼야 돼요. 뭔 소리가 나지 이거 왜? 주발초 200이 돼야 돼. 근데 주식 발행과 관련한 법무사 수수료가 200 현금으로 지급됐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액면 금액은 1000만 원인데 들어오기 1200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200만큼이 주발초가 되면 되거든요.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잉여금. 근데 법무사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주식 발행과 관련해서. 그러면 1200 들어왔다가 법무사 수수료 현금이 20만큼 나간 거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주식 발행과 관련해서 들어온 돈은 1200 들어왔다가 현금 20이 빠져나간 거죠. 그럼 회사는 진짜 돈 들어온 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180이 되는 거죠. 1180이 되는 거지. 그죠? 주식을 발행할 때 1200 당좌예금이 들어와.
그런데 현금을 20만큼 법무사 수수료로 지급했단 말이야. 그럼 주식 발행과 관련해서 들어온 돈은 실제 당좌 예금이 들어오고 당좌예금 다 들어오고 현금으로 20이 나갔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돈 들어온 건 1180이라고. 1180. 그러니까 발행가액이 118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액면 금액은 1000만 원이고 발행가액은 1180이 되니까 현금으로 우선 20만큼 주고 그리고 액면 금액과 발행가액의 차이를 뭐라고 한다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주식 발행 초과금은 소속이 어디라고요? 자본 잉여금이라고. 자본 잉여금 3개 기억해야 된다고요. 뭐요?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얘네들 자본 잉여금이고 자본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분계할 때 대변에 분계되는 애들이에요.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주식이 감자다. 자본 잉여금. 그래서 주식 발행과 관련해서 조심하셔야 될 게 주식 발행 수수료는 절대 비용 처리하지 않습니다. 주식 발행 수수료는 주식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그럼 주식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라는 의미가 이거라고요. 주식 액면 금액은 1000만 원이고 발행 금액은 원래 1200이야. 그럼 주발초가 200이 돼야 되는데 실제 현금으로 20만큼 법무사 수수료 주식 발행 재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발행가액은 얼마가 되는 거야? 1180만 원이 된다고요. 이히 1180만 원이 된다고. 발행가액은 1180이 되는 꼴이라고요. 그러니까 발행가액은 1180이고 액면가액은 1000만 원이니까 주발초는 180만 원이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주식 발행 수수료는 절대 비용 처리하지 않는다. 주식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자, 5번 문제도 되게 잘 나오는 문제예요. 예금에 대한 이자가 입금되었다라고 돼 있죠. 그럼 보세요. 이자가 입금되면 대변에 10만 원만큼 결산 이자, 이자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할 겁니다. 이자 수익은 수익의 발생 대변이죠. 이자 수익 10만 원. 이렇게 차변에 돈이 들어오겠죠. 근데 우리 회사에 이자 수익 10만 원을 지급하는 저쪽 회사가 저쪽에서 이자를 10만 원 주면서 14,000원 떼고 주네. 은행에서 14,000원 떼고 줘요. 그러면 떼고 얼마만 받아요? 보통 예금으로 86,000원만 받죠. 86,000원을 받는다고. 보통 예금으로 86,000원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덜 받은 거, 이건 저쪽에서 우리의 뭘 떼간 거예요? 우리가 벌어들인 법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떼간 거야. 우리는 떼인 거죠. 그죠? 그러면 자, 우리 지금 떼었잖아. 그지? 떼이면 14,000원만큼을 뭐라고 본다고요? 이걸 예수금이라고 아니야. 예수금 아니야. 얘는 뭐라고 하냐면 선납 세금이라고 한다고요. 얘는 선납 세금으로 분계한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 되게 잘 나와요. 선납 세금이라고 분계되는 거. 법인세를 이자 수익 법인세를 수익이 발생했잖아. 대변이고 그리고 저쪽에서 86,000원만 준다고. 그럼 14,000원 법인세 떼인 거거든요.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기중에는 선납 세금이라고 한다고요. 만약에 저쪽 회사, 저 반대편
원천징수한 회사 회계 처리를 볼까요? 얘가 일반 회사라면 이렇게 처리할 거 아니야. 우리는 이자 수익이면 저쪽은요. 이자, 비용이라고 처리하겠죠. 그죠? 그 돈 얼마를 줘? 보통 예금 86,000원을 준다고. 그러면 저쪽에선 세금 뗄 때는 뭐라고 해요? 얘를 예수금이라고 불러요. 예수금. 예수금은 유동부채죠. 유동부채. 1년 이내 상환해야 될 유동부채. 이렇게 처리하는 거고, 떼인 자는 대변의 이자 수익이라고 처리하고, 차변의 보통예금 86,000원 미리 낸 거 뭐라고 한다고요? 선납세금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기중에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에서 발생해서 법인세를 납부해야 돼요. 소득을 지급하는 은행이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입금하는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한 금액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금액, 소득 예수금, 예수금.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예수금.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금액은 예수금이고요. 예수금. 원천징수 당하는 자입니다. 예수금이고, 원천징수를 당하는 자 있죠. 는 선납세금으로 분기한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얘는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은행에서 우리 회사에 법인세를 떼고 준 거란 말이야. 우리는 우선 결산 이자는 얼마가 되냐면, 수익의 발생 이자 수익은 10만 원이라고요. 근데 은행에서 법인세 14,000원을 떼고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감 지급액 86,000원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14,000원 떼인 것만큼 뭐라고 처리한다고? 기중에는 선납세금이라고 처리한다고요. 유동자산 중에서 당좌자산에 해당합니다. 선납세금 요렇게 분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42의 기출문제 여기다가 보여드릴 테니까, 프린터 없으신 분들 여기다가 한번 표시해 보시고요. 뭐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치면 나와요. 그죠? 전산세무 2급 42의 일반 전표 문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눈으로 해도 좋고요. 그죠? 해 보셔도 좋고요. 그래서 꼭 풀어 오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의 이름 이병진이었습니다.